이번 강의에서는 스트링 유틸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스트링 클래스를 위한 많은 메소드들의 예시들을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1.compare to s2를 입력을 하면 s1 문자열과 s2 문자열을 비교를 해서 어떤 문자열이 더 큰지를 반환해주는 메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s1이라는 문자열이 더 크면 양수를 반환을 하고 s2라는 문자열이 더 크면 음수를 반환을 합니다. 두 문자열이 같을 경우에는 0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두 문자열 간에 어떤 문자열이 더 큰지를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배열이나 여러 가지 컬렉션들을 정렬하거나 할 때 좀 많이 쓰이는 메소드인데, 이 실질적인 사용법은 우리가 더 나중에 자료구조 배울 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두 문자열 간에 비교를 하고, 이 왼쪽이 더 크면 양수, 오른쪽이 더 크면 음수, 같으면 0을 반환하는 메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1과 S2는 지금 두 문자열, 비교는 당연히 한 문자 한 문자씩 잘라서 이 첫 번째 문자열이 만약에 같다면 두 번째 문자열을 비교할 거고, 두 번째도 같으면 세 번째를 비교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열이 더 큰지 비교를 하겠죠. 유니코드를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두 문자열은 같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0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S2를 지금 자바 기본 문법으로 바꿨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이응보다 지읒이 더 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S2가 더 큽니다. S1과 S2 오른쪽이 더 클 때는 음수라고 했었죠. 왼쪽이 더 크면 양수. 지금 오른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출력이 됩니다. 음수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나왔죠. 마이너스 440,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수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2를 가나다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응보다 기억이 훨씬 더 유니코드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는 S2가 S1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S1이 더 큽니다. 왼쪽이 더 클 경우에는 양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수가 리턴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열 간에 어떤 문자열이 더 큰가를 비교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contains라는 메소드는 이 S1이라는 문자열에서 컴퓨터라는 문자열을 찾아서 존재한다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L컴퓨터 학원에는 컴퓨터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true를 반환을 합니다. 하지만 자바는 지금 자바라는 문자열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lse를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S1에 Lcom만 저장하고 S2에는 퓨터 학원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 concat이라는 메소드는 S1과 S2 두 문자열을 붙일 때, 합칠 때 쓰는 메소드입니다. S1 플러스 S2 라고 입력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메소드, 이 concat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두 문자열을 합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친 다음에 리턴되는 값은 이 두 개가 합친 결과가 리턴이 되기 때문에 L컴퓨터 학원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1과 S2의 문자열을 다시 새롭게 저장을 하고 S1.start with L 이라고 하면 이 S1이라는 문자열이 L로 시작한다면 true, 아니라면 false입니다. L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S2는 L로 시작하지 않죠. 그래서 false가 나왔습니다. end with는 1으로 끝나는지 했을 때 S1은 1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false가 나왔습니다. S2 end with 했을 때는 1으로 끝나죠. S2는. 그래서 true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의 시작과 끝에 어떤 글자가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메소드를 또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quals 메소드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 S1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과 kit, 이 해당 문자열이 같을 경우에 true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했죠. 오버라이딩을 해서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그 안에 있는 값이 같을 경우에 true를 반환하게끔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문자열이 같은지를 비교할 때 equals 메소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자열이 대소문자까지 같을 경우에만 true를 반환합니다. 지금 대소문자가 첫 번째 글자가 대소문자가 다르죠. 그래서 false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quals ignore case는 대소문자에 상관없이 문자열 내용만 같으면 true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소문자는 다르지만 내용이 같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replace 메소드는 이 느낌표를 찾아서 다른 문자열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예 빈 문자열을 입력했을 때는 느낌표가 다 삭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느낌표를 골뱅이로 바꾼다면 이 느낌표들이 다 골뱅이로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아예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로 바꿀 때는 느낌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랬던 문자열이 지금 replace를 이용해서 변경을 시키니까 느낌표들이 전부 삭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또 replace all를 이용을 하면 이 S1 문자열에서 이 문자열을 찾아서
다 없애라, 이걸로 바꿔라. 근데 이것도 문자가 없으니까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삭제를 할 때 지금 이 대괄호 해서 0에서 9라고 돼 있죠. 이것은 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정규 표현식이라고 해서 문자나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등을 검색을 할 때 굉장히 짧은 코드로 검색하기 쉽게 해주는 게 정규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 표현식이 꽤 내용이 많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서 좀 익히는 게 좋기 때문에 나중에 자바 정규 표현식을 한번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금방 습득이 되실 겁니다. 근데 좀 신기하게 정규 표현식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계속 찾아보시게 될 건데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괄호를 적고 0 그리고 이 하이픈입니다. 하이픈 9 라고 입력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라는 말입니다. 숫자를 찾아서 다 삭제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S1에는 7890이 있었고 앞에 1, 2, 3, 4, 5, 6도 있었는데 전부 삭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규 표현식을 쓰지 않았다면 이 삭제하는 게 좀 쉽지 않았겠죠. 홈은 돌면서 숫자들 하나하나 1 찾고 2 찾고 이렇게 했어야 됐겠죠. 하지만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하니까 숫자들을 알아서 다 삭제하는 아주 짧은 코드로 숫자를 찾을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좀 많이 쓰냐면 우리가 만약에 회원가입 같은 걸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아이디에 뭐 영어 대문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든지 숫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든지 어떤 특정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책을 유효성 검사를 할 때 이런 정규 표현식을 쓰면 굉장히 코드를 짧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문자열을 저장하고 int 타입의 숫자와 더블 타입의 숫자를 저장을 한 변수들을 선언을 했습니다. 스트링 포맷은 이 문자열을 다른 형태의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패턴을 이용해서. 그래서 %20s라고 하면 이 원래 있는 문자열을 20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20자가 안 될 경우에는 왼쪽에 부족한 공간만큼 공백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바 기본 문법을 이 공백을 포함해서 다 합쳐서 20자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자를 출력을 할 때 정렬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이런 것을 쓰죠. 그리고 %d, 우리가 프린트 F 때 사용을 해봤지만 %d는 정수를 출력할 때 쓰는 거였죠. 근데 %d 사이에 콤마를 입력을 해주면 돈 계산 같은 거 편하게 할 때 우리가 세 자리마다 콤마를 적잖아요. 그런 콤마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i에 있던 아까 이 숫자를 %d로 출력을 해보면 7,530만이 이렇게 세 자리마다 콤마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d 사이에 콤마를 입력하면 세 자리마다 콤마가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3f 라고 하면 전체 6자리 그리고 소수점 아래 3자리 까지 출력이 되게 하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파이가 3.141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숫자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3.142까지만 출력이 됐고 이 점을 포함해서 총 5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6자리로 표현을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에 공백을 입력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죠. 아래와 위가 지금 코드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다른 게 샵인지 0인지인데 0을 입력했을 때는 부족한 자릿수만큼 0으로 채웁니다. 샵은 공백으로 채웁니다. 이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문자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o lowercase라고 하면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전부 소문자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to uppercase 하면 전부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trim은 좌우에 있는 공백을 다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실수로 공백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편하게 처리를 할 때 공백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트림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s1.trim이라고 하니까 좌우에 있는 공백들, 사이에 있는 공백은 삭제가 안 됐죠. A와 I의 옆에 있던 공백들이 다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링,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메소드죠. S1 문자열로부터 인덱스 8부터 끝까지 잘라서 리턴해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0, 1, 2, 3, 4, 5, 6, 7, 8이니까 이 L부터 알고리즘까지 리턴을 해달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L 컴퓨터 학원 알고리즘까지 리턴이 돼서 프린트LN을 이용해서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오버로딩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 2개짜리 서브스트링 메소드를 호출을 해보면 8부터 14 전까지 잘라서 리턴을 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보통 이 두 번째 입력한 아규먼트에 빼기 1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바는. 그래서 아까 8이 L이었죠.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니까 R까지 잘라야 될 것 같지만 R 앞에 있는 1까지만 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기본 문법 L 컴퓨터 학원까지 잘라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1에 L 컴퓨터 학원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S1.2 캐릭터 어레이라고 하면은 캐릭터 타입의 배열로 바꿔서 리턴을 해줍니다. 결국 CHARR에는 0번에는 L,
이 저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L컴퓨터 학원이 캐릭터 타입의 배열에 0번, 1번, 2번 이렇게 한 글자씩 다 저장이 되게끔 저장을 캐릭터 타입의 배열로 저장을 해서 리턴해주는 메소드가 toCharArra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캐릭터 어레이 연수로 해당 배열을 받고 그 배열점 length라고 하면 결국 0부터 글자 수만큼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인덱스를 이용해서 J는 0부터 하나씩 증가가 될 거니까 한 글자 한 글자씩 출력이 되겠죠. 근데 println으로 출력을 했으니까 한 글자 출력하고 엔터, 한 글자 출력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L컴퓨터 학원 이렇게 입간판처럼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 메소드는 해당 문자를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잘라서 스트링 배열로 리턴해주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를 잘라가지고 배열에 저장해서 리턴한다 라고 보시면 된 거죠. 그럼 이 공백들을 기준으로 문자를 자르기 때문에 0번에 자바가 저장되고 1번에 기본, 2번에 문법, 3번에 L, 4번에 컴퓨터, 5번에 학원 이 저장된 스트링 타입의 배열이 리턴이 돼서 이 strr1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백 하나하나마다 다 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백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백이 하나 이상일 때 잘라라 라는 말이 됩니다. 이 플러스를 붙이는 이 부분도 지금 정규 표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아니고 공백이 하나 이상이니까 이 공백으로 자르고 이 공백으로 자르고 또 이 공백으로 자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일 때도 자르고 그래서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를 잘라서 배열로 변환해서 리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스 마찬가지 어레이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보통 앞에 있는 이 클래스를 도와주는 메소드들이 많이 있는 클래스라고 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레이스 이 배열을 도와주는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배열을 입력하면 해당 배열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출력이 되게 해주는 메소드였죠. 그래서 이 배열을 출력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스플릿으로 인해서 리턴된 배열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릿을 사용할 때 공백이 하나 이상일 때 다 잘라라 라고 했는데 3개만 잘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0번, 1번 하고 더 잘라야 되는데 마지막 3번째에는 전부 남아있는 거를 통으로 저장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치스라는 메소드를 보시겠습니다. 이 메소드도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까 대괄호에서 안에 숫자가 있었죠. 이번에는 이 소문자 A에서 Z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S1에는 소문자들이 있죠. 그럼 true가 나와야 될 것 같죠. 근데 false가 리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플러스가 없으면 소문자 한자만 있을 때 true가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한자만 있을 경우에 true가 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소문자 하나 이상 있을 때 true가 반환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AZ 한 다음에 플러스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은 false가 나왔고 아래에 있는 코드는 true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S1에 숫자가 지금 저장돼 있죠. 그러면 숫자 하나 이상 돼 있을 경우에 true를 반환하라 라고 됐으니까 true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숫자가 하나 이상일 때 true를 반환하라. 근데 알파벳 소문자가 섞여 있죠. 그래서 false가 반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자열의 유효성 검사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과 함께 매치스를 쓰면 유효성 검사에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자열 타입의 배열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string.joi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콤마를 적고 이 배열을 입력을 하면 이 배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합쳐집니다. 합쳐지는데 그러니까 자바 더하기 기본 문법 더하기 L컴퓨터 더하기 학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할 때마다 이 사이사이에 콤마를 입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바 콤마 기본 문법 콤마 L컴퓨터 콤마 학원과 같이 문자열을 합치거나 조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아무 내용도 중간에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빈값을 입력을 하면 그냥 플러스로 입력한 것과 똑같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스트링 버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